대구시 중앙병원 노인내과 병동은 늘 환자들로 붐볐지만 3번 병실의 최병국 할아버지는 유독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76세의 그는 심한 폐렴으로 2주 전 입원했고 다른 환자들과 달리 문병 오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할아버지. 수간호사 서지민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지민은 이 병원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간호사로 환자들 사이에서는 엄마 같은 간호사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지민은 노인 환자들을 특별히 잘 보살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신참 간호사들도 그녀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건네는 순간 할아버지의 시선이 지민의 왼쪽 귀에 머물렀습니다. 간호사님, 평소 무뚝뚝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혹시 왼쪽 귀 뒤에 점이 있나요? 지민은 놀라 자신의 귀를 만졌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지민은 태어날 때부터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이 그녀를 입양했을 때도 그 점을 특이사항으로 기억했다고 했죠. 할아버지의 눈에 이상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지민이 병실에 올 때마다 유독 반가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이라 생각했지만 지민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그 눈빛이 의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지민은 할아버지의 식판을 치우다가 우연히 그의 지갑에서 살짝 보이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세요, 할아버지? 지민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펼쳐 사진을 꺼냈습니다. 내 딸이요. 하경이 35년 전에 실종됐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오랜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민은 사진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의 웃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네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찾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의 말은 깊은 한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대화 이후 지민은 매일 근무 중에 할아버지의 병실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구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했던 이야기, 일찍 아내를 여의고 혼자 딸을 키웠던 이야기, 그리고 1989년 4월의 그 끔찍한 날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같이 갔었는데 장난감 가게 앞에 잠시 하경이를 세워두고 건너편 가게에 들렀다 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경이가 사라졌어요. 경찰을 부르고 시장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지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35년 동안 매년 딸의 생일마다 새 옷을 사고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실종 신고 전단을 계속 뿌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찾았지만 흔적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지민은 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어린 시절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지민이 6살 때 그녀를 입양했다고 했고 그 전의 일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 할아버지의 열을 체크하던 중 갑자기 병실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입니다.
최병국 환자님, 괜찮으세요? 지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빠 보였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병실로 몰려들었고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폐렴이 악화되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이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할아버지는 갑자기 지민의 손을 놀라운 힘으로 붙잡았습니다. 지민 간호사.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내 집에 가서 창고 열쇠함을 봐요. 키패드 비밀번호는 042요. 하경이 생일이에요.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부탁이요. 꼭. 지민은 그 간절함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할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동안 지민은 그가 왜 자신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왼쪽 귀 뒤점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의 딸이 실종된 것이 35년 전이라면 그 아이는 지금 40세가 되었을 텐데 지민의 나이와 같았습니다. 사흘 후 지민은 병원을 나서 최병국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지. 지민은 중얼거리며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대구 교동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자 낡은 단층 주택이 나타났습니다. 마당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담벼락에는 봄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할아버지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042요. 문이 열리자 오래된 가구와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이 보였습니다. 집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은 매일 X표가 쳐져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에는 소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고 열쇠함. 지민은 집 안을 둘러보다 주방 옆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이 창고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둑한 창고 안 벽에 걸린 작은 열쇠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열쇠와 함께 노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하경이의 상자라고 적힌 메모지였습니다. 열쇠를 들고 지민은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구석에 쌓인 상자들 사이로 오래된 트렁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트렁크 앞에 무릎을 꿇고 열쇠를 맞췄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의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한복, 동화책,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옷들이 마치 시간을 따라 배열된 것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매년 준비하신 거였구나. 지민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트렁크 바닥에는 노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서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1989년 4월 25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만 5세 여아 최하경 실종. 눈에 띄는 특징 왼쪽 귀 뒤 작은 점과 목에 반달 모양 목걸이를 하고 있음. 지민은 숨을 고르며 트렁크에서 꺼낸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소녀가 웃고 있는 사진 속에서 왼쪽 귀 뒤로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지민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거울을 찾아 자신의 귀 뒤를 살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던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그녀는 실종 신고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목에 반달 모양 목걸이. 지민은 가슴속에 무언가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양부모님이 지민의 20살 생일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5살 때 입양했단다. 친부모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어. 고아원에서 내 목에는 작은 반달 모양 목걸이가 있었지. 지민은 그 목걸이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에서 조그만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은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반달 모양의 펜던트에는 작은 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트렁크에서 찾은 사진 속 소녀의 목에 걸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지민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종 아동이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양부모님은 항상 정식 입양 절차를 통해 데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최하경? 지민은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토록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는지, 왜 사진을 보여주려 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실종 신고서와 자신의 목걸이가 들려 있었고 거울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의 자신이 비춰졌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지민 간호사님, 최병국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지민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와이퍼가 앞유리를 가로질렀습니다. 내가 최하경이라면, 그렇다면... 지민은 중얼거리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최 환자분이 의식이 흐려지고 있어요. 산소 수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면회 할 수 있을까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민은 방역복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많은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민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민이요.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창고, 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간절함은 여전했습니다. 지민은 목걸이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목걸이예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하경아.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의 다급한 외침이 병실에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병실로 몰려들었고 지민은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심장 리듬이 불안정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모든 징후가 자신이 최하경일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병원 로비로 내려와
양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어떻게 입양됐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진실을 알고 싶어? 지민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대구의 한 고아원에서 널 입양했어. 당시 내 나이는 6살이었고 이름은 미정이었어. 고아원에서는 내가 버려진 아이라고 했지.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내가 실종 아동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 우리는 그냥 모른 척 했단다. 이미 너를 너무 사랑했고 잃고 싶지 않았어.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있는 내 서류 전부 보내줄 수 있어?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민은 병원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긴급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동료 임상병리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최병국 환자의 검체와 제 검체로요. 동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민의 진지한 눈빛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내일 오후에 나올 거야. 그날 밤 지민은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간신히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부모님이 보내준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 지민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처음 데려왔을 때 가지고 있던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동화책과 작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인형의 뒷면에는 희미하게 하경이에게 사랑하는 아빠가라는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임상병리사 친구가 검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최병국 환자와 너 99.9% 일치해. 부녀 관계가 맞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민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은 최하경이었습니다. 35년 전 실종되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의 상태는 변함없이 위중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민을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폐 기능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 있다면 연락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민의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분의 딸입니다. 지민의 말에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요? 기록에는 가족이 없다고. 지민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면회 시간이 아니지만 특별히 허락해드리겠습니다. 지민은 다시 한번 방역복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기계의 삐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할아버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저, 하경이에요. 돌아왔어요.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할아버지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제게 주신 거죠? 항상 간직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삼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잃어버렸던 그날, 제가 기억나요.
시장에서 장난감을 구경하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제게 인형을 사준다고 했어요. 그 뒤로는 기억이 없어요. 지민은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을 따라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자랐어요. 의정부의 고아원을 거쳐 서울에 사는 양부모님께 입양됐죠. 간호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운명처럼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모니터의 삐소리가 지민의 이야기와 함께 울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누군지 알아보셨죠? 그래서 저를 계속 지켜보셨던 거죠? 할아버지의 산소 마스크 안에서 희미한 김이 서렸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숨결은 약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제 사진들이에요.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체육대회, 고등학교 수학여행, 간호학교 입학식. 그녀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을 하나씩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어요.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하지만 항상 무언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 뿌리, 제 정체성. 지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회복하셔야 해요.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해요. 35년 동안 놓쳤던 시간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병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의사가 신속하게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심장 리듬 불안정, 호흡 곤란 증상, 기관 삽관 준비하세요. 지민은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지민의 간절한 기도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의사는 기관 삽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의사의 구령과 함께 할아버지의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지민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막 찾았는데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민은 자신이 간호사로서 수없이 목격했던 죽음의 순간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서지민 씨, 지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장은 겨우 뛰고 있지만 폐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인공호흡기로 겨우 버티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지민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할아버지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병원 측에 특별 휴가를 신청했고 양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전화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의 죄책감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지금은 제 뿌리를 찾을 시간이 필요해요. 지민은 할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며 그의 인생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교사였던 할아버지는 아내를 일찍 여인 후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실종 사건 이후 그는 교직을 그만두고 평생을 딸을 찾는 데 헌신했습니다. 집 곳곳에는 하경이를 찾는 전단지와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습니다. 지민은 서류 더미 속에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하경이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내 딸은 살아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35년간 매일 같은 내용의 일기가 이어졌습니다.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지민은 할아버지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어린 시절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어깨에 태우고 공원을 걷던 날, 생일에 케이크 초를 불던 순간, 그리고 시장에서 손을 놓치던 그 순간까지.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지민 씨, 최병국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습니다. 지민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환자의 폐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지민의 눈에 안도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시죠? 하경이에요. 지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제 발견한 일기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35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도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피부는 따뜻했고 숨결은 전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제가 간호사가 된 이유가 있었나 봐요. 아버지를 직접 돌볼 수 있게요.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맑았고 지민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경아. 할아버지의 희미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아버지. 지민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의사의 눈에도 놀라움이 서렸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세입니다. 지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알아보세요? 하경이에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꿈인가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하경이에요.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지민은 자신의 왼쪽 귀 뒤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점도 그대로고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지민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35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닮았구나. 할아버지의 말에 지민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추억이 스쳤습니다. 아름다웠어. 너처럼 다정했지. 의사가 할아버지에게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5년의 공백을 메우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고 싶으세요? 지민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유년 시절의 추억, 학창 시절의 꿈,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대단하세요. 사실 저희도 포기할 뻔했는데 담당 의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지민은 매일 병실을 오가며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양부모님께도 할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감사에 양부모님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진작 진실을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들은 지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지민은 할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고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 새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돌볼게요. 가까이 살면서요. 할아버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퇴원 당일 병원 로비에는 지민의 동료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재회의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지민 씨. 동료들의 따뜻한 축하 속에 지민은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한 달 후 지민과 할아버지는 대구 근교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근처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할아버지의 건강은 날로 좋아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오래된 앨범을 보며 과거의 기억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3살 때 찍은 거야. 바다에 처음 갔을 때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갔습니다. 어떤 날은 문득 어릴 적 노래가 생각나 할아버지에게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 노래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자주 불렀다던.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가 항상 불러주던 자장가야. 그렇게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둘 채워나갔습니다. 양부모님도 자주 방문했고 지민은 두 가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두 분의 아버지와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느 주말 지민은 할아버지와 함께 옛 동네를 찾았습니다. 35년 전 그녀가 실종되었던 시장도 방문했습니다. 시장은 많이 변했지만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그날의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여기서 널 잃어버렸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민의 36번째 생일, 할아버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반지란다. 너에게 주려고 평생 간직해왔어. 은으로 만든 작은 반지였습니다. 지민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들은 햇살 좋은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연락해와. 지민이 말했습니다. 실종됐다가 가족을 다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위로를 받아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우리처럼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실종 아동을 찾는 자원봉사를 시작하기로요. 제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눈에 자부심이 비쳤습니다. 넌 정말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지민은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지만 이제는 완전한 자신을 찾은 듯 했습니다. 서지민이자 최하경으로서 그녀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2년 후 지민은 실종 아동 가족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35년이 지나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지민은 희망을 잃지 않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센터에 자주 들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단 하루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의 간절한 메시지는
많은 부모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40년 전 실종된 아들을 아직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민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언젠가 당신처럼 돌아올까요? 노부부의 눈에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지민은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세상에는 아직 기적이 존재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자신만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딸은 이제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데에는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는 어딘가에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대구의 작은 공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은 지민과 할아버지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날이 선물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 공원 기억나세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내가 4살 때 여기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줬지.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민은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작은 빨간 자전거였나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 작은 빨간 자전거였어. 넌 처음에 무서워서 울었지만 이내 용감하게 타기 시작했어.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의 조각들, 가족의 따뜻함,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가. 그때 공원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지민의 양부모님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민이 반갑게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의 확장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식사하고 추억을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의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과 지민, 그리고 지민의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소식을 전할 것이 있어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저 실종 아동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제 이야기와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아서요. 할아버지의 눈이 감동으로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양어머니도 지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할게.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이미 몇몇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야기에 관심이 많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하자꾸나. 모두가 지민의 결정을 지지했고 그 자리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지민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의 기다림과 찾음, 그리고 재회. 그 모든 과정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해 봄, 지민의 다큐멘터리 35년의 기다림이 방영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할아버지의 35년간의 찾음과 지민의 정체성 여정, 그리고 기적적인 재회를 담고 있었습니다. 방송 직후 전국에서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족들의 연락이 쇄도했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실종 사건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30년 전에 실종됐어요. 우리 딸도 찾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지민에게 전해졌습니다. 센터에서의 상담 요청도 급증했습니다. 지민과 할아버지는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딸이 25년 전에 실종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DNA가 일치한대요.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 순간 자신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기쁘네요. 그녀의 진심 어린 축하에 노부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5년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실종 아동 권익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센터는 확장되어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게 되었고 많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민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경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줄 몰랐구나. 지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35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운명적인 재회. 센터의 벽에는 재회한 가족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만에 가족을 찾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지민은 종종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으니까요. 실종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민의 다짐은 수많은 가족들의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82번째 생일, 특별한 축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민이 운영하는 센터의 회원들과 제외한 가족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케이크 위에 촛불이 환하게 빛났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버지. 지민이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촛불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할아버지가 조용히 지민을 불렀습니다. 하경아,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습니다. 이건 내가 실종되고 일주일 후에 쓴 편지야. 내가 돌아오면 주려고 35년 동안 간직했지.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쳐보니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경아, 아빠가 너를 꼭 찾을게. 어디에 있든 얼마나 오래 걸리든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곧 만나자. 사랑한다, 내 딸.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대구의 작은 강변을 따라 걸으며 그들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제 편지. 정말 감동이었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편지를 쓸 때 정말 내가 읽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단다.
하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았어. 강물이 잔잔히 흐르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지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제가 간호사가 되고 그 병원에 발령받고 모든 게 우연 같지만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항상 믿었어.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 그들은 잠시 벤치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찼던 그녀가 이제는 완전한 자아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할아버지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란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92세의 고령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민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민은 전국적인 실종 아동 지원 네트워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어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지민은 할아버지와 함께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4살 때 찍은 거야. 바다에 처음 갔을 때지. 할아버지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지민은 사진 속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문득 그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35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으니까. 지민은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35년의 찾음과 10년의 함께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되고 있단다, 하경아. 이미 되고 있어.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데에는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는 어딘가에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